지금 캐나다 퀘벡주에서는요, 의료계를 둘러싸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 하나 때문에 의사들이 우리 그냥 퀘벡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의사들을 위한 소비에트 감옥입니다. 와, 소비에트 감옥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죠. 퀘벡의 한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한 말인데요. 이 한 문장만 들어봐도 의사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뭐랄까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체 법이 어떻길래 감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부 쪽 이야기부터 들어봐야겠죠. 정부는 왜 이렇게 강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금 퀘벡 의료 시스템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만.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퀘벡에서 자기 주치,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무려 150만 명이나요. 계산해보면 주민 6명 중 1명은 아파도 당장 찾아갈 의사가 없는 셈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며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법안 11입니다.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환자들을 병원에 배정하겠다는 거고요. 의사들 급여 주는 방식도 바꿔서 성과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강압적인 방식이죠. 자, 여기까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스템이 위기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의사들 입장을 들어볼까요? 왜 이 정부의 처방전을 두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반대하는 걸까요? 의사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번아웃 직전인데 지원은 하나도 없이 환자만 더 떠넘기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솔직히 가장 민감한 문제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의사들 말로는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간당 급여가 기존의 평균 180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75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최소 30%는 깎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반발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선 정부가 공동 책임을 말하는 게 완전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대체 현실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요. 이미 퀘벡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2,000명이나 부족한데 이런 현실은 썩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정의학과 의사 부족 문제가 퀘벡에만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문제인데요. 그럼 다른 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면 퀘벡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한번 시야를 넓혀보죠. 이걸 보면 접근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의 차이예요. 퀘벡은 보시다시피 의무적으로 환자를 할당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는 말 그대로 채찍을 휘두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온타리오나 BC주 같은 곳은 어떨까요? 좀 더 유연한 진료 모델을 제시하고 보너스도 주면서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죠. 정말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게 그냥 너희가 옳네, 우리가 옳네 하는 말싸움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서 그 여파가 즉각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말이죠. 바로 옆주인 온타리오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회라고 보는 거죠. 온타리오 주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퀘벡 의사 여러분, 우리한테 오세요. 레드카펫 깔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법이 통과되고 딱 일주일 만에 무려 125명의 퀘벡 의사들이 온타리오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끝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떠나겠다는 위협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퀘벡 정부 내부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만 압박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총리 내각에 있던 유일한 의사 출신 장관이 나는 이 법에 동의할 수 없다.
면서 장관직을 던져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20년 묵은 복수극은 아닐까 하는 시각인데요. 지금 이 법을 밀어붙이는 퀘벡주 총리가요, 20년 전에 보건부 장관이었을 때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때의 굴욕을 되갚으려는 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말 의료개혁일까요? 아니면 한 정치인의 오래된 수건 사업일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